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의가 좀 많았던 Q&A를 하겠습니다. 휴, 세 번째 Q&A예요, 벌써. 쇼핑몰 하게 된 계기. 제가 옷을 좋아하고 옷을 구경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패션에 관심이 원래부터 많았어요. 근데 이유시 여러분들께서 이 옷 뭐예요? 막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보를 물어봐 주셔서 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고 또 같이 입고 싶다라는 그런 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런 생각이 문득 났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하는 거에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도 있었지만 언젠가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쇼핑몰을 꾸려서 꼭 열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근데 그 계획이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된 거고요. 몇몇 분들이 그거에 언니 그러면 승무원 하는 거는 포기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취업 준비가 많이 힘들다는 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수님께 듣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들은 건 코로나 때문에 항공업계가 특히나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올해는 공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물론 승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학 공부는 포기를 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제 발표가 나올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 공부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쇼핑몰을 열게 된 거고요. 승무원을 뭐 하고 싶은 거를 뭐 포기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쇼핑몰 준비와 더불어서 어학 공부도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 쇼핑몰 스타일과 가격대를 말해주세요. 이 질문도 인스타든 유튜브든 되게 많았는데 이번 쇼핑몰 옷 스타일은 대체적으로 꾸안꾸 스트로 갈 거예요. 누구나 다 소화를 할 수 있고 기본템인 것 같지만 스타일리시하게 꾸안꾸로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 캐주얼, 꾸안꾸, 좀 여리여리 이런 스트로 초반에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티, 바지, 아우터 이런 것들 막 범위가 좀 있어서 가격이 서로 비슷하지 않아서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확실한 건 이제 원단이랑 재질, 옷 디자인 이런 것들을 다 맞게 가격대를 설정을 했다는 거. 쇼핑몰 다짐. 이제 쇼핑몰을 하게 될 때 다짐. 제가 쇼핑몰을 열고 싶다는 거는 20살 후반 때 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보다 일찍 열게 돼서 솔직히 저 얼떨떨한데 이미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거입니다. 그리고 저보다는요, 제 주변 분들이 훨씬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 모습을 이제 지켜보다 보니까 더 욕심이 생기고 내가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응원해주시고 기대를 많이 해주셔서 그에 부응하는 쇼핑몰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또 저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꾸미다 보니까 옷 스타일의 폭이 좁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엔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옷을 만들지, 어떤 옷을 고를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나누면서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절대 쉽게 생각하고 결정한 거 절대 아니고요. 저 밤낮 안 가리고 일해요. 쉬운 걸 아닌 걸 그만큼 안다는 거죠. 잠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해주세요. 맞아, 화이팅! 할게요. 첫 번째, MBTI가 뭔가요? 저는 MBTI는 ENFP입니다. 자취하면서 무서웠던 일. 이거는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혼자서 이제 브이로그 찍으면서 집에 있었던 일인데
비밀번호를 누가 누르는 거야. 근데 한 번 눌렀어? 그럼 틀리잖아. 근데 또 눌러. 2번씩이나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웠어요. 첫 번째로 이제 한 번만 그렇게 비밀번호를 쳤었으면 아 실수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2번 정도를 치니까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경비실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있던 그 층 바로 아래층에 사람이 잘못 올라와서 그렇게 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거 흔한 일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관리자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말투도 그렇고 좀 그랬어요, 기분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자취 장단점 말해주세요. 장점은 우선 저의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고요. 왜냐하면 제 집이 본가 시골이었는데 제 방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좀 창고로 옷방? 이런 식으로 쓰이는 곳이어서 저는 좀 거기가 좀 무섭고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엄마랑 같이 잤었어요. 제 공간이 없었어요. 한 방은 오빠 방이었고 제 방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방이 생긴 게 너무 좋고요. 또 그냥 빨개 벗고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막 여자분들 집 오자마자 속옷 벗고 막 그러잖아요. 속옷 벗고. 근데 저희 집에는 이제 남자가 있으니까 저는 그게 좀 낯이 가렸어요. 아빠한테도 그렇고 오빠한테도 그래서 속옷을 안 벗었어요. 근데 여기서 속옷 벗고 그냥 저 혼자만의 공간이니까 막 띵까띵까 거리고. 단점은 관리비? 관리비랑 월세? 제가 싹 다 부담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랄까 되게 만만치 않아. 근데 월세랑 관리비랑 이제 제 생활비를 제가 다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원래 각오했던 일이지만 돈이 만만치 않게 나가더라고요. 이제 월 말마다 관리비가 나오는데 항상 볼 때마다 무서워. 항공과 입시 이야기. 처음 학교를 이제 면접을 보러 갔었던 날이 생각이 나는데 제 첫 면접이었어요. 항상 친구들이랑 막 스터디식으로만 하다가 진짜 실전이 딱 닿았을 때 막 그런 게 있잖아. 팁이 있잖아. 안 떨리게 할 수 있는 팁이 같이 보는 면접자 애들이랑 친해져서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든 다음 면접장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덜 긴장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막 애들끼리 막 떠들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저희 조가. 딱 들어가자마자 이 웃으면서 딱 들어가는데 이 막 경련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야. 진짜 드드드드드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야. 내 처음 경험이었어. 그래서 이제 딱 2번째였거든요. 2번째 이제 딱 섰다? 하면 벌벌벌 떨리는 거야. 내 차례가 다가올수록 얼굴도 새빨개지는 느낌과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는 그 느낌을 아직도 못 잊어요. 정말 짜증이 났어요. 아 이런 적이 처음이라 되게 아 이번 면접은 망했구나 하면서 좌절하면서 이제 다시 지방으로 내려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면접을 봤었던 건 갔더니 되게 학교가 넓고 약간 궁전 같은 느낌이어서 되게 학교가 되게 세련됐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첫인상이 좋았어요. 딱 들어갔는데 선배들도 다 착하시고 뭐랄까 순둥순둥 하셔서 분위기도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자로서 면접장을 이제 들어갔는데 저는 질문을 지원 동기 또 성형수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랑 좋아하는 책이었나? 어쨌든 3개를 받았는데 다 무난하게 했어요. 무난하게 했는데 끝에 계신 교수님께서 너무 직설적이신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나한테 안경 치켜 세우면서 혹시 쌍수했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너무 당황은 했지만 아니요? 안 했는데요? 안 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진짜 제 찐 웃음 있죠? 억지 웃음이 아니라 찐 웃음으로 봤던 게 저희 학교였어요. 이렇게 나오고 선배님들이 잘했다고 이제 수고하셨다고 하면서 간식들을 나눠주는데 막 그 학과장님이었나? 학과장님이 계셨
있는데 선배님들이 제 얼굴을 보시고 학 과장님이 좋아할 것 같은 얼굴인데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괜시리 이미지 쪽으로도 이제 많이 보는 게 면접이니까 괜히 기대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8번. 동경하는 여성상? 저는 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제 여성상이라고 하니까 여자들의 막 특징이 있고 남자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개념이 약간 고정관념이 없긴 한데 그런 썰들이 있잖아. 여자들은 막 여자들끼리 막 질투하고 뭘 다 보고 막 깐깐하고 막 이런 게 있고 저는 그리고 질투가 없을래야 없을 순 없겠지만 저는 질투라는 감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쿨한 거죠. 그게 쿨하고 단순하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니까 질투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여자가 저는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질투가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마다 질투가 다 있겠지만 어쨌든 쿨하고 단순하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9번 헤어라인 교정, 문신, 뭐 또 경락, 뭐 주사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헤어라인 교정 같은 건 안 했고요. 문신도 아예 안 했습니다. 문신이라면 눈썹 문신, 뭐 아이라인, 헤어라인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아예 안 했고요. 경락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경락 너무 받아보고 싶어요. 주사는 저는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쪽 이런 이중턱이랑 입술을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맞았던 게 작년 4월 말에 한 번 맞고요. 10월 달인가? 그때 작년 10월 달에 맞고 한 번도 안 맞았어요. 근데 저는 맞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못 맞고 있는 거예요. 맞고 싶다. 고민 중. 요리 잘해요? 레시피랑 재료만 있으면 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아기 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문의가 많았는데 아기 때 사진을 정말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화질이 진짜 안 좋아요. 진짜 그지 같아요, 화질이. 근데 화질을 감안하시고 그래도 아기 때 사진을 준비하겠습니다. 짠! 예, 됐죠? 단발 경험 있으세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고3 때 입시를 다 끝내자마자 단발로 잘라버렸어요. 그냥 동네 미용실 있죠. 동네 미용실에 친구랑 같이 걷고 있다가 동네 미용실이 보여서 나 단발할까? 하고 그냥 홧김에 자른 거예요. 이것도 사진 첨부할게요. 빡! 네, 됐어요. 나만의 특별한 경험? 나만의 특별한 경험? 제가 이거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끄집어내서 생각을 한 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 그렇게 이제 알아봐 주시는 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되게 어이없었던 적은 있는데 제가 그냥 친구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성분, 저보다 키가 좀 많이 작으신 여성분이 오시는 거야. 나한테 너 그 한국과 그 승무원인가 항공과 이러는 거야. 나 항공과 막 이래. 내가 그래서 네 맞아요 이랬어요. 했더니 내 머리를 갑자기 이거 라이브에서도 말했지? 머리를 이렇게 잡더니 쓰다듬는 거야. 귀여워 막 이래. 나를 귀여워하는 건 맞는 거겠죠? 뭐랄까 되게 기분이 오히려 얼떨떨했어요. 근데 하지만 기분 나쁜 척은 안 했어요. 너라고 했어요. 너 한국어 하면서 내 머리를 갑자기 쓰다듬는 거야. 예의가 없는 거죠. 그때 되게 당황스럽고요. 친구도 옆에 있던 친구도 뭐야? 야 뭐야? 네 머리를 왜 쓰다듬어? 그래 내가 그러게 왜 쓰다듬으시지?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쓸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유튜브가 내 생활에 있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언니 생활에 있어. 저는 80%는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 게 유튜브 때문에 시작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쇼핑몰
회사를 하게 된 것도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막 언니 뭐 이거 뭐예요? 이런 옷 정보를 받다 보니 원래 옷에 관심이 많았던 제가 그거에 더 자극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여러분들을 알 수 있었고 댓글을 이제 정리를 하고 써주는데도 시간을 보내고 자막을 하는데도 시간을 보내고 영상을 찍는데도 제 일상에서 너무 큰 차지를 해요. 회사를 다니는 것도 회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유튜브 때문에 다니는 거고 80%가 넘는 것 같아요. 유튜브 하기 잘했다 싶을 때 저는 진짜 거짓말 1도 안 하고요. 2월 1일 날 열었던 팬미팅 때 그때 느꼈어요. 와 정말 내 인생에서 하기 잘했다. 정말 팬미팅이라는 게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팬미팅을 연다는 것 자체부터 저는 너무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팬미팅을?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1000명이 넘게 이제 지원을 해주셨고 그때 70분 모여서 진행을 했었고 나한테는 되게 큰 경험이었죠. 아무한테도 없을 그러니까 연예인 말고 일반인들한테는 없을 그런 팬미팅을 가져서 되게 벅찼고요. 제가 준 것보다 그 이웃이들이 준 게 더 많아서 민망할 정도로 너무 그냥 행복했어요. 그때 진짜 유튜브 하기 잘했다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유튜브를 더 해야 하고 열심히 하고 소통을 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유튜브 하기 너무 잘했다. 이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 수익 말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저 유튜브 수익 그렇게 막 많이 받고 그러진 않아요. 유튜브 수익이라는 게 그 조회수에 따른 애드센스가 있거든요. 애드센스가 그 저의 이제 여러분들 봐주시는 조회수로 나오는 돈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진 않을 것 같은 게 100만 원? 많이 벌면 200? 이렇게요. 근데 자막하는데 있죠. 자막하는데 100만 원은 써요. 자막하는데 몇십만 원은 소비를 해서 그렇게 저는 애드센스는 그 정도입니다.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 이것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팬미팅이에요. 정말로 너무 행복했어요. 특히 이제 팬미팅을 모두 다 끝내고 정신없이 집에 돌아가던 날 그때 타다를 타고 선물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날 너무 벅차고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제 인생에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거짓말 안 까고.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의지랑 욕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목표를 크게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게 고등학교 때부터 쟨 욕심이 과한 것 같아. 쟤 욕심 있는 성격이야. 쟤 욕심 있어서 뭐든 다 하려고 해. 하던 애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욕심이 있어서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공부에도 욕심이 있어서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욕심이 꼭 많은 애들이었어. 근데 진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욕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 뭐든지. 그러니까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크게 잡고 의지로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열심히. 그래야 비전이 쌓이고 그래야 자기 관리, 자기 개발 이렇게 되는 거고 나중에 컸을 때 뭔가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 여러분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30대까지 이제 말을 하자면 저는 우선은 쇼핑몰이 잘 돼야겠죠? 옷들을 공부를 할 거고요. 원단도 공부할 거고 디자인, 색감 이런 것들 다 공부하면서 쇼핑몰을 성장해내고 싶고 자체 제작도 너무 하고 싶고요. 지금은 신발 이런 게 없어요. 신발, 액세서리, 뭐 가방은 있긴 하지만 사입을 해가지고 저는 꼭 자체 제작을 하고 싶어요. 특히 신발. 구두랑 뮬 같은 거를 참 좋아하는데 라인이 예쁜 게 저는 온라인이나 그런 데서 찾기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원단도 예쁘고 라인도 잘 빠진 그런 굽있는 그런 신발을 만들고 싶고요. 이게 좀 더 잘 되고 제가 열심히 해서 성장을 하다 보면
일이 바빠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 맞는 이제 인력을 뽑아야겠죠? 인력을 뽑는데 이제 많이 뽑진 않고 이제 적당히 뽑고 되게 저는 로망이에요. 잘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맛있는 거 사주고 친해져가지고 뭐랄까 내가 다 퍼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계획인 거죠. 그런 계획도 있고 결혼은 30살 때쯤 하고 싶어요. 어쨌든 20살 그러니까 20대 때 하고 싶진 않아. 30대 때 하고 싶어. 30대에 결혼을 하고 이 집을 이제 좀 더 큰 곳으로 옮겨서 티모랑 우선은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유로워지면 이제 코로나가 풀리게 되고 좀 공부를 하던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뭐 승무원 이런 것도 공채도 봐보고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봐보고 저는 그 미제무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많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당연한 거지. 이게 목표이면서 꿈인 거지. 제가 막 여기 좋은데 하면서 막 쇼핑몰을 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애들이 거기 좋지 라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 브랜드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만큼의 약간 유명한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 아빠를 위한 별장을 꼭 지어주고 싶어요. 올해 이루고 싶은 것 올해 이제 방금 건 앞으로의 계획 이루고 싶은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전 자체 제작하고 싶어요. 올해 자체 제작을 신발을 하고 싶어요. 신발 물론 구두, 뮬 여름에 잘 빠질 이제 가을, 여름 시즌에 잘 될 그런 구두를 제가 디자인하고 원단도 하고 해서 하고 싶고 겨울에는 제가 다 생각은 해놨어. 겨울은 부츠가 되게 유행이었고 앵클 부츠 막 뭐 무릎까지 오는 부츠, 가죽 이런 것들 유행이었고 잘 되잖아요. 그리고 유행도 그렇게 막 타진 않는 그런 거고 예쁜 디자인으로 제가 원하는 핏, 제가 원하는 라인 그대로 만들고 싶고요. 신발을 올해. 그리고 옷을 지금은 사입을 해오잖아요. 옷도 제가 원단 다 하고 디자인을 조금 변형을 해서라도 제가 자체 제작을 하고 싶어요. 물론 사입도 섞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그러겠지만 그러고 싶고 애들이랑 같이 여행도 하고 싶고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해외로 피팅샷을 찍으러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년에 힘들 것 같아요. 내년에 힘들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야 갈 수도 있는 거고 좀 많이 성장했을 때 갈 수 있는 건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마워요. 제 친구들 이렇게 Q&A를 끝냈습니다. 드디어 3번째 Q&A를 끝냈어요. 여러분들 감사하고 오늘도 영상 잘 봐주세요. 빠이. 오늘 드디어 Q&A가 끝났다. 빠이.